기본적으로 이제 보험금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건데, 그 보험금을 결정하는 게 이제 손해평가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왜냐면, 물론 이제 보험금의 지급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NH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보험금이 산정되기까지는 이제 손해평가사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또는 이제 수익 감소면은 가격 하락까지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금의 공식이 이제 보험 가입금액, 우리가 이제 보가라고 줄여서 씁니다만은 그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그죠?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그죠?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피해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 왜 초과란 말을 쓰냐면, 우리가 숫자 개념일 때 이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그 숫자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이 나면은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금액과 그다음에 피해율에 따른 그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같으면은 지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초과 같은, 그래서 이전의 업무 방법서에서는 이제 이상도 있었고 초과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이제 수정을 하면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수정을 하면서 초과로 바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피해율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 바로 손해평가사가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조사서를 그냥 제시해서 주면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계산을 해서 농협에다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한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피해율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해율이 나왔다는 건 거기에 뭐 미보상 비율이나 이런 게 전부 감안돼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찾는 건데, 모든 상품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쉽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틀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상품이 여러 가지고 또 품목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또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나머지의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하는 것이 바로 보험금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농지가 보험 가입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영농 방식, 재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뭐가 높아야 돼요? 평년 수확량이 높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년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부가 열심히 영농 활동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례가 적을수록 평년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의 원리가 그거예요.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아무런 혜택이나 아무런 장점이나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금의 지급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높여 놓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적용이 안 되죠. 한번 보험 인수가 되면 그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때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생산비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생산비 보장은 중간중간에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소와 오늘의 소와 내일의 소가 어떨까요? 가격이 다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제의 소와 오늘의 소와 내일의 소 가격이 같다면 굳이 뭐두개 소 염을 먹이겠어요? 냅둬버리죠, 그냥. 그런데 가격이 다르니까 먹여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걸 감안해서 미리 가입할 때 그 현 시세와 향후 성장 추이를 감안해서 어쨌다?
보험 가입 금액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큰다 하더라도 소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놓은 가격이 그 섹터가 있겠죠. 그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왔지만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사가 얘기했고 계약자가 보기에도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는데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은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왔는데 평가사가 왔는데 피해가 이제 계약자가 먼저 얘기했죠. 피해가 커. 근데 피해가 있긴 있네요. 조사 한번 해보실까요? 조사해봤는데 대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까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럼 어째요? 기분 좋게 오케이 그럴 분이 별로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때문이다? 자기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초과해야 되고 또 하나 초과된 금액의 하나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 방식은 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또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품목이 있다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르다. 그러면 결국 시험 문제는 어떤 상품은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상품은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자는 건 뭐냐면 보험금 지급이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포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금 지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한 상품 안에도 여러 개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품목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전부 파악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명목을 붙여놨는데 일단 수확감소 보험금이다. 그러면 용어 정리가 수확감소 보험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적과전 상품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적과전에서는 이제 보험금이 복잡하니까 우선 얘기 안 했는데 다음에는 할 거예요. 착과감소 보험금하고 그죠? 과실손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착과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손해 보험금, 그다음 나무 특약에 가입하면은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손해는 특약이니까. 보험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했어야만 가입되는 거고 아니면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용어가 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과전에서는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완벽하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수확감소보험금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은 비슷한 성격이면 그냥 묶어버리고 같은 용어를 쓰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쓸까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상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품목의 성격에 따라서 명칭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그렇게 붙여 놓은 단어들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기억해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자니까 시험 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공부하자. 그러면 수확감소 보험금 뭐냐면 전체 포도나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무럭무럭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그 수확량이 줄어들었죠. 안 줄어들 수도 있죠. 뭐 줄어들었거나 안 줄어들었거나. 그런데 처음에 달린 그 수확량에 비해서 더 많이 달리진 않을 거예요.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100개가 착과되어 있다고 조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100개라고 써놨는데 세보니까 20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자연재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0개 달린 과실에 어느 날 갑자기 110개, 10개가 더 달릴 수 있나요? 제대로 셌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셌다 그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자연재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떨어진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본에 100개가 써져 있는 그 나무는 100개 아래로 내려가야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개가 착화되어 있다면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숫자를 세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명백하게 다 맞진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5%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인정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기는 정확히 셌는데 착오가 생겨서 100개인데 104개다. 100개인데 96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못 평가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100개 착오해놨는데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150개가 달렸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숫자를 잘못 카운팅했던 것을 적었거나 아니면 현장에 없었거나. 그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사진을 찍는다고 이 과목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 과수원의 현황이 궁금해서도이지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은 어느 정도냐면 찍은 날짜, 시각, 그 다음에 좌표까지 다 찍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진만 보이지만 그 상세 정보를 들어가 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었다는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착오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 갔다 안 갔다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이성으로 한강에 있는 바늘도 찾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구별 못 할까요? 다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가봅시다.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같으면 같이 써야 된다. 안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수확량이 줄었는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라? 아니 이게 많이 열렸는데 조금밖에 안 달려 있는데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여기 적과전에서는 뭡니까? 평년 착과량이 뭘로 바뀐다? 기준 수확량 바뀐다겠죠. 그래서 평착이 적과와 착과처럼 끝나게 되면은 기준 수확량으로 바뀌어요. 기준 수확량으로. 그러면 종합에서는 뭐가 된다고?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을 정하는 이유가 이 농지에 있는 이 과수원이든 밭작물이든 논작물이든 이 정도의 수확량이 있다라고 결정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보험 이론상 봤을 때 평상시 그렇게 져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잦으면 수확량이 줄게 되고 보험사고가 자주 없으면 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확량이 늘거나 줄게 돼요. 계산이 다 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수확량이 늘어있는 농지는 작은 재해도 피해가 커지고 이 수확량이 줄어있는 이 농지는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율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동일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현장에 가셔야 계약자들이 분명히 건단 말이에요. 작년에 석섬을 수확했는데 이번에는 투섬이다.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3분의 2죠. 그러면은 67% 수확했고 대략 33%가 피해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지는 30% 피해율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표본조사 하든 전수하든 33%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무엇 때문에 달라져? 평년 수확량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은 석섬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 농지가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실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석섬이 가입이 안 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왜 그냥 킬로그램으로 하지 섬으로 할까? 저도 하도 농지 가면은 이 계약자들이 섬으로만 얘기하니까 저도 섬으로만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섬으로 계산하지 않고 뭘로 한다?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10,000kg을 가입했는데 항상 10,000kg을 생산해서 계약자가 생산을 했는데 보험 조사서를 봤더니 9,000kg로만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30%의 피해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 23%로 바뀌게 되죠. 가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적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11,000kg을 가입한 농지는 3분의 1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양이 더 많아지겠죠. 현실적으로.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거예요. 이해하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가볼게요. 그러면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착가하면서 보험금을 정할 때 이제 공식이 있단 말이죠. 항상 저는 그래요. 2과목이든 1과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저는 1과목이니까 1과목만 강조를 할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고 암기를 해야 기억을 해서 실전에서 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를 해서 기억해서 써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된다?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책을 이제 그게 뭐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논어나 이런 데 보면은 시300이 뭡니까? 뭐 1000번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100번 읽으면은 자동적으로 물리가 터득된다는 말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져라고. 책이 눈빛이 뚫어져. 여러분들을 눈빛으로 책 태워 보셨습니까? 공부하시면서? 안 태워 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전 학창 시절에 눈빛으로 워낙 째려봐 버리니까 책이 타버리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 각오가 돼야 돼요. 내 눈으로 책을 태워 볼란다. 그래서 물론 좋아요. 이해를 다 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아직은 짧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 암기도 먼저 해보자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항상 수업이 끝난 그 이후에 복습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도 무조건 외우고 보는 거예요. 외우면 나중에 다 터득이 돼요.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암기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수학함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식이 뭐냐면 그대로 써보면 이것인데 문제는 보험 가입 금액은 알 수 있죠. 줄 거니까 출제자가. 그 다음에 자기 부담도 줄 거죠.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전 시간에 잠깐 공부했지만 10%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죠? 3년 연속 가입 가수원으로 농지로서 그렇죠. 손해율이 50% 이하인 농지. 15%는 2년 연속 가입수원 또는 농지로서 손해율이 100% 이하. 그러면은 이 농지는 15%다 또는 10% 말하지 않아도 이 농지가 3년 동안 가입한 건 역사가 나오겠죠. 이력적으로. 그리고 지급된 보험금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은 10 또는 15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안다 모른다? 알 수 있겠죠. 지금 몰라요. 지금 모르지만 알게 돼. 그러면은 자기 부담 비율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결정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피해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 피해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평년 수확량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이것이 정해지면 바로 이것을 뭘로 나누냐면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이거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수 미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가사들은 다 아는 용어 평수 미평을 외우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거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난 그 숫자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현장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뭡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 20%인데, 그런데요, 피율이 25%예요. 그럼 보험금 5% 지급하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러니까 순간 착각하는, 아무리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현장에 가면 이게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바로 빼버려요. 피해율에서. 그러면 안 된다. 보험금 지급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순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미보상 감수량은 여기서 뺀 다음에 평년수와 나눠야 피해율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평년수확량이 보니까 10,000kg이네요. 조사를 해봤더니 수확량이 6,000kg이에요. 미보상 감수량이 없어요. 없다. 이 농지하고 그 다음 평년 수확량이 똑같이 10,000이었다. 6,000이었는데 미보상 감수량이 2,000이었다. 너무 많네. 2,000이면 1,500이었다. 그렇죠? 이 농지가 있고 갑자기 시험 문제 보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안 주고 미보상 비율을 줘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조사서에는 미보상 감수량을 쓰지 않고 미보상 비율만 써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긴 할 거야. 그래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 유형이죠. 그냥 미보상 없이 그다음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을 주는 경우,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을 줬는데 미보상 감수량 준 경우, 뜬금없이 미보상 비율을 20% 준 경우, 아까 20%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부담이 10%를 한번 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일단 피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식이 뭐예요? 10,000에서 10,000 빼기 6,000이니까 4,000이니까 40%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죠. 그쵸? 곱하기 0.4 마이너스 얼마? 0.1이 되죠. 그럼 얼마 지급돼요? 300만 원 지급이 되겠죠. 이게 보험금이란 말이에요. 최종. 여러분들이 나는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사해 놓으면은 회사에서는 그 계약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지급한다. 당장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지급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급되는 보험금도 있고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난 이후에 보험 기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보험 기간이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험기간이 끝나면 지급하긴 하지만 그러면 300만 원이 당연히 지급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 계약자가 대농이어서 1억짜리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해 놓으면 이 계약자에게 얼마만큼 보험금이 지급돼요? 1억짜리 보험 계약이었다면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어음으로 지급됩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럴 때는 신중히 돼요. 약간 겁이 나요. 내 돈은 아니고 또 계약자는 많이 받으면 좋지만 더 많이 받았다고 뭐 전화한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3,000만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뭐 어떤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동일한 조건인데 죄송합니다. 미보상이 1,500이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계산이에요. 10,000에서 얼마 빼요? 6,000 빼요. 6,000 빼고 얼마 빼요? 1,500 빼야 되죠. 그러면은 20, 30, 25%? 그죠? 25%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0.25 빼기 0.1이잖아요. 그럼 얼마니까? 0.15니까 150만 원이죠. 절반 정도 완전히 배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줬을 때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건 외우셔야 되죠. 물론 이제 꼭 이렇게만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미보상 비율은 이걸 양으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보상 비율을 빼버린다면은 그냥 빼봅시다. 뭐 0.4%, 0.2% 빼면은 20%니까 100만 원만 지급해야 되겠네.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데 과연 100만 원 지급되는 건지 얼마 지급되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걸 미보상 비율을 정할 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다음에 비율을 곱해요. 아셨죠? 자, 미보상 비율을 양으로 바꾸는 과정. 미보상 비율을 양으로 바꾸는 과정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걸 가로쳐 놓고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나와요. 그러면 그 순서에 입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수확량이 얼마였어요? 만이었죠. 그다음에 수확량이 얼마였어요? 6천이었죠. 여기서 곱하기 0.2잖아요. 그러면 4천에서 0.2니까 800이죠. 이것이 이제 뭐예요? 미보상 감수량이죠. 그럼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만에서 만 빼기 얼마 빼야 6천 빼야 되죠. 그다음 뭐 빼야 돼? 미보상 감수량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퍼센트 나와요? 40에서 0.8이니까 뭐 32%인데 되네요. 그죠? 0.32가 나오잖아요. 나온가요? 계산기 없죠? 항상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자부담이 10%였으니까 얼마예요? 보험가액 1,000만 원에서 곱하기 0.32 마이너스 0.1이잖아요. 0.2니까 얼마 돼요? 220만 원이죠. 그러면 아까 그대로 그냥 잘못해가지고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미보상 비율 빼버리니까 100만 원만 지급된 농지가 얼마 지급해야 돼요? 220만 원 지급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평가사가 되면 현장에서 그렇게 착각해서 계약자에게 안내하면 안 되겠죠. 다행히 계약자가 1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220만 나오니까 그건 좋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적게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경우에 비춰봤을 때, 경험을 비춰봤을 때 많이 나왔을 때 나 많이 받았으니까 보험금 환급하려 한다는 계약자는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다만 고맙다고 전화는 오더라. 전화는 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피해율이 나오니까 보험금 드리는 거지 뭐 제가 그 계약자만 특별히 더 보험금을 막 많이 들라고 한 건 아니었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왜 내 보험금이 적었느냐라고 자주는 오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와요.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상황들을 전부 사진으로 1년간을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년간 보관한 걸 1년 지나고 다음 시즌 돌아오면 전부 지우고 다시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사진 얘기니까 말씀하시는데 평가사가 원래 2인 1조 또는 3인 1조 평가가 많은데요. 앞으로 추세가 1인 1조 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라고 자꾸 가요. 그런 추세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휴대폰을 잘 다루어야 돼. 나는 기계치다. 기계를 잘 못 다룬다 하더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또 되고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죠.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면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면허증 없는 분들은 또 운전학원도 좀 다녀보시고 나는 도저히 컴퓨터는 못하겠다 그러면 또 컴퓨터 요즘에는 그 무료 그러니까 그 고용보험입니까? 고용공단 그런 데서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채용카드 뭐 그런 카드 같은 거 있어요. 그 자기는 돈을 적게 내고 국가 지원 받아가지고 배우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세요. 평가사 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A 평가사는 열심히 잘 기계 다뤄갖고 막 입력 꽉 사진 뭐 딱 하겠는데 나는 떠듬거리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어야 돼. 그 사람 끝나야 내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기 일 끝났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자기 일 끝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늦어. 그죠? 그럴 바에는 어쩝니까? 자기가 배워서 해버리면 되죠. 근데 실제 어렵진 않아요. 이제 실제 어렵진 않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미가 굉장히 급해요. 보시기에는 안 급해 보이잖아요. 느긋해 보이는데 제가 분명히 이 컴퓨터 작업하면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로딩이 돼서 다음 과정 넘어갈 때 좀 2, 3초 텀이, 1, 2초 텀이 있어요. 그걸 못 기다려.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어쩌니까 기계가 정신이 망치로 많이 얻어맞아 보니까 정신이 아파. 그러니까 다시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기계 망쳐놨다고 막 뭐라 하고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만 지나고 다음 코스 넘어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질만 제가 죽이면은 정말 괜찮은 평가사가 될 것 같긴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로 구하는 방식 알았죠? 지금 이걸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면은 지금 하산해서 이제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왜냐면 품목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랑 줬을 때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 알았죠? 세 번째, 미보상 비율을 줬다. 양을 안 줘버리고. 그러면 역시 계산하는 방법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도 이걸 미보상 감수량을 줄 건지 그리고 비율을 줄 건지 다 판단이 된단 말이죠. 아니 미보상이 아니다. 아닌 상황이면 줘서는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박스 그거죠. 보가에서 피자가 보험금인데 그것을 어찌해야 된다고? 초과해야 된다 그러죠.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계산한다. 미보상 감수량 밑줄 박스 쳐놔요. 보상하는 재해 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미보상 감수량이. 그러면